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1일 최병훈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내일부터 4.7 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시작이 되죠. 2일, 3일 이렇게 하는데 아마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아버지를 모시고 사전투표를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얘기는 투표를 해야 바뀐다 뭐 이런 메시지를 낸 적이 있었죠. 며칠 전에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거를 몸소 선도적으로 실천을 하겠다 아마 이런 메시지, 또 하나의 메시지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첫날 사전투표에 가서 일찍 해서 자 나는 이렇게 투표했노라, 여러분도 빨리 좀 투표를 하십시오, 굳이 말로 안 해도 아마 그런 거를 실천해 보이겠다 뭐 이런 걸로 보이는데 영향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뭐 누구를 찍었을 것이냐 뭐 이런 건 능히 미루어 짐작이 가능한 정도니까 본인이 뭐 얘기 안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자체가 정치적 메시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쪽 편이 한쪽 편이라면 이제 이쪽 민주당 박영선 후보 측에서는 뭐 사실상 친노의 좌장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오늘 또다시 등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어준의 뉴스공장 그 편파 시비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거기에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우선 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민주당 박영선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릿수 이내로 좁혀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방송을 위해서 확인하고 왔는데 내부 여론조사상 좁아지는 추이를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선거법 위반입니다. 왜 그러냐? 내부 여론조사라고 한다면 민주당 내부에서 여론조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 규정에 따르면 모든 여론조사는, 공표하는 여론조사는 중앙선관위에다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내부 여론조사는 신고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선거법 위반이다. 근데 뭐 이미 정계 은퇴를 한 사람한테 뭐 선거법 위반 뭐 이런 거 따지는 것 자체가 좀 무의미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걸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하면 자, 근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자릿수 이내냐? 오늘 아침에 나오는 것이 대부분 뭐 3월 28, 29 또는 30, 31일 리얼미터 같은 경우 또 뭐 다른 것도 다 그런 식으로 조사하면 대개 뭐 한 15 내지 20% 이상 이런 식 2포인트 이상으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부 여론조사 뭐 민주당이 뭐 했겠죠. 민주당이 본인들이 직접 하지는 못할 테니까 어디에 맡겨서 뭐 했을 텐데 거기에 뭐 민주당이 설문조사 그 설문지 같은 거 작성을 하고 했을 테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거기는 아무래도 이른바 얘기하는 바이어스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정말 한 자릿수라는 게 뭐 1%부터 9%까지 있으니까 그 좁혀졌느냐 그거는 불투명합니다. 이 말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좁혀지는 경향, 추이 뭐 이런 겁니다. 그 얘기는 결국 그냥 전체적인 흐름이 뭐 이렇게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1%포인트 차이가 난다. 이것도 한 자릿수 이내로 좁혀드는 경향이라고 얘기는 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아마 이런 부분. 그러니까 굉장히 자신 없는 표현이다. 그러면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오늘 처음으로 투표 시작도 안 했는데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입에서 패배를 인정하는 듯한 육성이 나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역전을 확신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역전을 확신할 수 없다. 물론 이것이 그 자기 지지층의 결집을 위해서 우리가 질 수 있다 뭐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렇게 또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거의 패배를 인정하는 듯한 그 메시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 이미 오늘 아침에 발표된 단 하나의 예외도 없는 여론조사 결과가 전부 다 박영선 후보의 패배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는 과학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 패배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여론조사가 다 틀렸다거나 아니면 정말 이변이 있다든가 뭐 이런 식의 그 변수 외에는 없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라고 한다면 뭐 투표율 같은 게 있겠지만 투표율도 지금 역대 최고의 보궐선거 투표율을 보일 것이다 이런 예측이 많습니다. 물론 뭐 투표율 조사에서 그 적극 투표층 또는 뭐 80 내지 90%가 반드시 투표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믿을 거 못 됩니다.
과거에도 보면 반드시 투표하겠다가 뭐 대략 한 70%를 넘는다고 해도 실제 투표율은 60%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여론조사 응답과 실제 투표율 사이의 간격은 굉장히 크다. 그리고 그거는 일정한 경향성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 뭐가 맞는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지금 뭐 그걸 놓고서 아마 투표율도 뭐 역대 최고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보궐선거 투표율은 원래 널뛰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4월 7일 뭐 2일이나 3일 사전투표는 3일이 토요일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서 투표를 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또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보궐선거 사전투표 자체가 조작 가능성이 있다, 부정선거 가능성이 있다 이래가지고 또 안 가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선거 투표율은 사전투표의 투표율이 어떻게 될지 그거는 현재 예측이 불가능하고 다만 4월 7일이 그 휴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표율은 좀 낮지 않겠는가. 그러나 보궐선거끼리 비교를 한다고 하면 과거 보궐선거보다는 좀 높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자 그러면서 이해찬 전 대표가 변수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전투표의 투표율이 얼마가 되느냐 이런 거 중요하다. 그 다음에 40대와 50대가 우리의 주요 지지층인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투표장에 가느냐가 중요하다. 이건 뭐 다 하나마나 한 얘기입니다. 뭐 자기 지지층이 많이 가면 그 자기들이 유리한 거야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부분은 역전을 확신할 수 없다. 그러니까 패배를 인정하는 듯한 말이 나왔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실제 제가 민주당에 알아보니까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이번 선거는 힘들겠다 하는 내부 판단을 하고 있다 하는 것들이 지금 민주당 사람들 사이에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공연히 공천을 한 것 아닌가, 당원 바꾸고 뭐 이런 무리수를 둬가면서 차라리 당당하게 원래 개혁당원이라고 개혁당원 당규에 있다는 그 무공천 이걸 했으면 명분이라도 취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뒤늦은 후회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이낙연 지금 민주당 의원이 대표 시절에 당원을 무리하게 바꾼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부터가 꼬이기 시작했다. 뭐 이런 불만, 원망 이런 것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공개적으로는 하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이해찬 전 대표가 지금 패배를 인정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이미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이 선거는 이길 수 없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닌가. 그리고 뭔가 핑곗거리를 찾고 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발언 중에서 패배를 인정하고 있구나, 사실상 패배를 예상하고 있구나 하는 걸 짐작할 수 있는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번 보궐선거는 내년 대선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축소판 맞죠? 특히 서울이 그렇습니다. 부산의 경우에는 좀 예외일 수 있는데 서울의 경우에는 당연히 축소판이겠죠. 서울이라는 건 잘 아시지만 서울 토박이 뭐 과거에는 3대째 서울에서 사는 사람 이걸 서울 토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뭐 그냥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 정도를 아마 정의한다면 대략 한 절반이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대개 이제 부모님 영향받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 지방에서 서울로 이주한 한 2대 정도 기준으로 한다면 2대 서울 토박이가 정말 얼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지방에서 서울로 이주한 사람들의 집단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더 맞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 선거가 전국 선거의 축소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은 지금까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무려 3번에 걸쳐서 서울시장을 했는데 그때 국민의힘 또는 국민의힘 전신의 후보들이 굉장히 많이 패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물론 여건 자체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때문에 생긴 선거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원죄를 안고서 하는 선거, LH 투기 의혹이 불거진 선거, 뭐 이런 여러 가지 3중고, 4중고 때문에 민주당 후보가 원래부터 어려웠다 이런 건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역전시켜 보겠다고 온갖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교사들한테 4월 달에 줄 성과급을 미리 주고, 그 군인 장교 뭐 부사관들한테도 성과급을 미리 주고 뭐 이렇게까지 지금 신종 관권 선거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입에서 패배를 인정하는 듯한 말이 나왔고, 드디어는 서울은
내년 대선의 예고편이다. 서울 보궐선거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민주당 사람들이, 특히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아니 정권 심판의 성격이 보궐선거에 없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이번 보궐선거에서 졌다고 해서 대선까지 진다, 뭐 이거를 연결시킬 수는 없다, 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번 선거는 졌다, 뭐 이거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그 생각을 하고요. 이해찬 전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정권 심판적 성격도 있으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자, 뭐 대선에서 좀 힘들어진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대선과 직결된다, 뭐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뭔가 핑계거리를 찾기 시작한 거, 이게 대표적으로 패색이 짙구나 하는 그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민주당은 이제 보궐선거에서는 졌고, 자, 이 보궐선거는 내년 대선 결과와는 별로 관련이 없다 하는 핑계거리 찾기에 나섰다, 이렇게 지금 보이고요.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직전까지 민주당 대표를 했던 사람이 이낙연 전 대표 직전에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몇 개월 전까지 민주당 대표를 했던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드디어 민주당의 패색이 짙다 하는 것을 인정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번 보궐선거와 내년 대선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던 사람들이 드디어 내년 대선과 이번 보궐선거가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은 이번 보궐선거는 일단 패했다라는 걸 인정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데 저는 앞으로도 뭐 엄청나게 여러 차례 유튜브를 해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번 보궐선거 패배가 민주당에 가져올 후폭풍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번 보궐선거에서 확인된 서울과 부산의 인구 유권자 수가요, 전국 유권자 수의 4분의 1 정도 됩니다. 대략 26%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국 유권자의 4분의 1 정도 되는 데에서 졌다. 그것도 얼마나 많이 졌느냐, 이제 이거는 뭐 결과가 나오겠지만 아마 상당폭으로 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럴 경우에는 민주당 내에서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결별하려는, 차별화하려는 움직임이 곧바로 가시화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에 깨지는 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저는 대선과 이번 보궐선거가 크게 관련이 없다, 저는 이해찬 전 대표의 이 발언에 동의합니다. 저는 원래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의하지만 제가 더 주목하는 부분은, 만약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할 경우에 민주당이, 그럴 경우에는 민주당 내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손절매하려는 움직임, 특히 대권주자들 사이에서 이게 가시화되면서 민주당이 결국 깨지는 소리가 날 것이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늘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얘기한 보궐선거 패배 가능성,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민주당의 앞으로 대선 전략의 하나의 변곡점, 뭐 이런 것이 그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번 보궐선거, 아직 뭐 시작도 안 했습니다. 내일 이제 사전투표하니까 그런 걸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 이런 관전 포인트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